이삿날 세입자 잘못이 아닌 결로하자를 몇십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이거를 안 주면 3억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 이사갈 집 잔금을 치러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퇴실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없습니까 이거? 구독, 좋아요, 알람 맞다. 안녕하세요. 접수는 공짜 아영인의 행복주택 유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품의 김기범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뷰입니다. 첫 번째 리뷰인데 0.5점. 왜 0.5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살고 처음으로 사소한 거 하나 고장나 고쳐달라고 했고 담당 관리인이 임대인 부담이라고 고지하였는데도 그 과정에서도 세입자에게 돈 내라고 해서 언쟁하고 계약 안 하겠다고 했더니 돈 없으니까 집 빠지면 그 돈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3개월 전부터 비번 알려주고 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삿날 세입자 잘못이 아닌 결로하자를 공인중개사가 그 자리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서 몇십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이거를 안 주면 3억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 이사갈 집 잔금을 치러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퇴실했습니다. 원칙이나 법은 적용이 안 되는 집이고 부동산 말이 법이고 원칙인 집. 4년 살고 쓴 집을 새 것처럼 복구하라는 식의 위압을 주신 집이고 등기부등본상 주인은 젊은 남자지만 이슈 생길 때 소통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 공시된 매매가랑 전세가랑 몇 천만 원 차이가 안 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조언 드리자면 여기 전세 월세 금액이면 더 좋은 매물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신중히 선택하라고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셨네요. 와. 권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다음 사람 돈 들어오면 나가라.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 해놓고. 들어올 때 도배장판 하고 들어와라. 이게 좀 그렇습니다. 지내다 보면 조금 스크래치 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다 너 책임이니까 바꾸고 나가라. 중개사 마음대로 몇십만 원 수리비로 요구를 했다. 이제 임대인분이 절대 임차인 편에 서지 않는다. 이 부분도 되게 안 좋네요. 담당 관리인이 있어서 이거는 임대인 부담이라고 했는데도 세입자에게 돈 내라고. 오호. 이런 거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없습니까 이거? 네,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그 말 그대로 눈 뜨고 코베인 거 아닌가. 내가 한 게 아닌데 다 너 잘못이니까 너가 그냥 다 해라. 저도 정말 이걸 너무 강경하게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범위 안에서만 이거를 회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외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상식적으로 그냥 집을 썼는데 어느 정도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요. 4년이나 사용을 하셨으면 사용하면서 조금 낡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는 다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 에어컨을 설치했다던가 벽을 설치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본인 부담일 텐데 글쓴이 분은 그런 부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당하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H도 원상회복을 할 때 고의로 그런 거 아니면 괜찮거든요. 고의라는 게 애들이 적재에 낙서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이제 수리를 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트월이 되어 있는 곳이어서 뚫고 뭘 설치하면 안 되는데 뚫고 설치를 했다면 그거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담당 관리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특히나 이 결로하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일부러 부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에 구조상 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게 참 열이 받습니다. 이거 우리 주소 공개합시다. 들어가서 잘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또 강남구예요. 보증금이 3억. 네, 3억대인데 이 정도면은 보증금도 되게 센 편이잖아요. 그죠. 네. 내 3억을 볼모로 잡고 볼모로 지금 잡고.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한 상태잖아요. 네. SH에서 할 때는 보증금에서 빼고 주거든요. 네. 뭐 수리비나 뭐 관리비, 미납한 그런 게 있으면. 근데 이분은 수리비를 이체를 해야 주겠다고 한 상태잖아요. 네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서 그냥 공제하고 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공제해서 준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거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나는 다 받겠다. 공제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임차인이 걸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지연이자 5%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분 나쁜 게 이 사람은 이걸 알아서 수리만 내라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만 아니까. 그래서 더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남구 노년로 여기 사시는 분인데 조심하십시오. 다 남습니다 증거가. 이런 거 혹시 예방하려면 어떡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렌터카나 아니면 에어비앤비 같이 숙소를 빌렸을 때도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크래치 났다, 내가 빌리기 전부터 나 있었다 이렇게 찍어주는데 그런 것처럼 집도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까지 꼼꼼하게. 뭐 예를 들면 물을 틀었는데 막 새요. 이런 거는 사진으로 잘 안 남기거든요. 그럼 동영상으로도 찍어놓고 임대인분한테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걸로 보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랬고 하자가 있었다라고 증거를 확보해서 서면으로까지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딴 말 못하죠. 맞네요. 저도 쏘카 이용하는데 쏘카 빌리기 전에 10분 시간을 줘요. 그 정면 사진 찍고 타이어 찍고 이런 거 다 하거든요. 네. 차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집 당연히 더 꼼꼼하게 해야지. 게다가 보증금이 지금 3억이 껴있을 수가 있는데 맞네. 반드시 미리 사진은 찍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계약서를 쓸 때부터 애초에 특약사항에다가 명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즉 임대인분이 봤을 때 이거 너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빈 게 아니냐 라는 거를 입증을 할 수준이 아니라면 아이가 낙서를 했거나 벽에 구멍을 뚫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임차인한테는 회복 의무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을 넣어 놓으시면 방금 같은 분쟁이 발생해도 특약사항이 이렇게 있었고 이건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해요. 다만 집주인분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특약이긴 할 겁니다. 네. 어디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에어컨 설치해도 돼요? 이렇게 묻지 말고 네. 집주인한테 네.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어디에 하세요? 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증거를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네.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여기는 사연이 또 방음 안 된다는 얘기들이 단점으로 엄청 있어요. 맞아요. 또 단점으로 나오는 게 작은 투룸치고 전세가가 높다. 퇴실 시 임차인에게 무리하게 원상복구 요구. 임대인분이 상습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범이다. 네, 그렇죠. 강남구 노현로. 제품에서 리뷰로 네. 확인해주세요. 다음 리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확약서 관련된 부분인데 장점부터 잘 읽어보면 마을버스와 5호선 아차산역이 가까워 잠실 및 한강 위쪽으로 다니기 편리하다. 집 앞에 롯데마트랑 종합마트가 있어 장보기 편리하다. 입지 같은 건 되게 좋은 집인가 봐요. 근데 그러네요. 이것도 참 별점이 0.5점이네요. 이렇게 좋은데? 네,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아하. 별점이 0.5점이다. 꼼꼼히 단점을 살펴볼게요. 1번 주차, 2번 곰팡이, 3번 옵션, 4번 층간소음, 5번 치안, 6번 베란다. 느낌표가 와다다 붙어있는 7번은 집주인, 아하. 집의 가장 큰 단점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LH로 들어왔는데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해놓고도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LH 보증금 반환 못하니 네 본인 부담금 받고 나가라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LH도 돈 못 갚으면 전입신고도 못 빼고 이사 나갈 수도 없다 얘기했더니 네 돈만 받으면 너랑 아무 상관없고 LH랑 자기랑 얘기하면 되는 문제고 어른끼리 해결할 테니 빠져라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분도 어른이실 텐데 임차인분도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전까지 이 집에 대해서 전세이사가 나한테 부과된다 라고 말을 해도 안 믿고 LH에 통화해서 확인해보라 해도 절대 전화 안 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라 이 소리만 해서 이사 나가는 30분 전까지도 반환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LH가 소송을 건다 연락하니까 지졌지 대출을 받아서 당일날 반환을 해줬다 합니다. 정말 30분 전까지 숨이 턱턱 막히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야 되는데. 네, 그냥 집이 보수나 모든 걸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말이 안 통한다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후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빼준다는 게 임대인의 당연한 권리로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집주인 편에서 세입자 신경을 절대 안 써줍니다. 진짜 최악입니다. 이분은 반환 확약서까지 쓰셨고 그런데도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주셨네요. LH 거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네. 이 부분은 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LH 거주가 LH 전세임대로 들어온 것 같고 이분이 어른끼리 해결할 테니까 빠져라고 한 거 보니까 작성해주신 분이 지금 젊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전세임대나 아니면 청년 전세임대로 들어와서 네 본인 부담금 받고 나가. 너는 어리니까 뭘 모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열 받는 거 맞는데 맞습니다. 일단 반환확약서는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집주인이 선의를 베푼 겁니다. 오히려? 반환확약서가 사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쓰는 거예요. 내가 계약 기간이 한 1년 남았는데 어디 당첨됐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뭐 이직을 했거나 이래가지고 계약 기간을 못 채우게 됐을 때 집주인분한테 제가 이사 가게 됐는데 계약 기간을 못 채우게 됐습니다. 이거 써주시면 나머지 절차는 처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반환확약서라는 걸 집주인분이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LH에 내야 청년 전세임대 받으신 게 계약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는 선의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집주인분의 선의. 네. 근데 한 달도 안 남았을 때라는 거 보니까 이 집주인분도 뭔가 알아보시려고 한 것 같아. 다른 세입자를 네. 구한다거나. 근데 그런 게 안 구해져서 음, 청년 전세임대 하면 100만 원, 200만 원만 내 돈이 있으면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 외에 다른 거 쓴다고 해도 한 5% 정도만 갖고 있으면 돼요. 1억짜리 집에 200만 원만 내 돈이고 네. 9,800을 빌릴 수 있어요. 와, 너무 좋은 혜택. 네, 그런 상태여서 네. LH랑 3자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전세권은 LH가 갖고 있고 LH가 다시 전전세 주는 형태인 거예요. LH에게. 임대료라고 나와 있지만 이자 주는 거죠, LH한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여서 정리하면은 선의로 시작을 했는데 반환할 때 그런 게 안 되니까 틀어진 거예요. 임차인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돈을 못 받으면 전입신고도 못 빼고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대항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진행되는 것도 알고 맞고 계시네요. 이때까지의 전세 이자가 나한테 부과된다. 이것도 맞아요. 집주인한테 돈을 온전하게 다 돌려받아야 그때 LH 전세임대가 끝나요. 네. 집의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LH랑 나의 계약은 반환하지 않으면 더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나는 대항력을 유지를 해야 돼.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실거주해야 되고 전출도 못하고 묶여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마지막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도 그 집에 내가 살았었다는 걸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록이 남는데 네. 네, 아무튼 이것도 집주인분이 소송을 한다니까 어찌저찌 잘 풀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송을 건다라고까지 말을 해야. 여기 한숨의 이유가 있어요. 네. LH가 소송 건다. 소송 건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합니다. 강서센터에 있을 때는 전세임대를 담당을 안 했어요. 근데 강남 서초에 옮기고 나서는 전세임대랑 매입임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저도 많이 써요. 그렇게 해야 돌려주세요. 진짜 소송 건다 해야 이제 좀 법을 먹어서 돌려주시고. 그냥 임차인이 소송 건다고 하면 네.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그런데 우리는 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거는 것도 아니고 증거 자료만 줘가지고 네. 저희 법무팀이 줘요. 대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확실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네요. 전화 받으면 무서워서 일단 반환을 해주니까 역시 법대로 가는 게 네. 최고입니다. 그때 이제 무기로 내세우는 게 해결될 때까지 지연이자 5% 발생하고 또 소송 비용. 임차권 등기 명령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들어서 하는 비용이 거고 들죠. 말소하는 것도 돈이 들어요. 네. 이것까지 다 비용 부담을 하셔야 된다. 집주인한테. 그럼 오히려 보증금만 돌려주면 될 거. 다 돌려줘야 되니까 부담이 더해지겠네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압박을 드려야. 주죠. 그래서 그래서 집주인분들이 LH 전세임대, SH 전세임대를 싫어합니다. 일반 임차인들은 서면 증거까지 갖고 있어도 네. 소송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힘들어서. 네. 근데 LH나 SH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하면 징계예요. 내가 징계예요. 내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매월 보고를 해야 되고. LH의 어린 대학생, 청년이 산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네. 뒤에는 LH가 있다. 반환하약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집주인의 선의로 이루어진 거다. 완전 집주인 나쁜 놈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 팍팍한 이야기를 현실에 조금 악해지신, 나빠지신 건데 너무 나쁜 걸로 시작을 하신 건 아니다.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한테는 정가 몇 범, 그 빨간 줄 거진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 집에도 빨간 줄이 거질거든요. 경매 네. 올라갔다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올라와 있는 거. 사람으로 치면 범죄 이력이 있는 거고 집으로 쳐도 이게 범죄 이력이 있는 거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이 집에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돈 안 돌려준 적 있어 라고 공식적으로 딱 남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의심하고 이런 집을 내가 선택해야 돼? 하기 때문에 더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보통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권리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한 2달 정도 걸려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요거까지 올리는데 소송 거는 얘기, 안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좋은 리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다시 저희가 마음을 따뜻하게 정화할 네. 수 있는 좋은 집주인 리뷰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좋은 집주인 리뷰를 살펴보면 집주인이 친절하시고 세입자의 사정을 많이 봐주십니다. 인터넷에서만 보던 집주인이 설날에 집집마다 문에 선물 걸어두신 경험을 처음 봤습니다. 와, 우와. 너무 설날에 감동인데요, 선물을 챙겨주시네요. 네. 단기로도 계약이 가능해 잠깐 지내기 위한 장소로도 가능하고 장기 계약도 물론 가능합니다. 교통도 좋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봅니다. 네. 정말 인터넷에서만 보던 네. 그런 집주인이네요. 직접 주면서 티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걸어두신 거잖아요. 조용히. 네. 이게 좀 감동이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근데 점수 3점 주셨네.
아, 점수 3점. 아니 이렇게 좋은 집주인이 있는데. 단점을 한번 보면 벽이 얇아서 아. 조용히 있을 때 옆집의 소리가 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네. 층간소음 문제도 많은데 측간소음 문제도 좀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소리가 잘 들리고 가끔 보면 옆집이랑 뭐 대화도 가능해요. 구구단한다 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구구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원룸이라 어쩔 수 없지만 집이 좁은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아, 인덕션 화력도 약하고 라면 불도 잘 안 끓어요. 오, 이 정도 집주인이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인덕션 교체 정도는 해주실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좋은 리뷰 있나요? 네, 그러면 다음 또 네. 좋은 임대인 리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별점이 5점이네요. 드디어 첫 드디어 5점. 5점. 네, 드디어 5점. 단점으로 집주인 할아버지 정말 신사적이시고 좋은 분이고 동네에서도 좋으신 분으로 유명하신 듯 문제 생기거나 수리 필요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다. 아하. 또한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했다. 정말 관리비가 아깝지 않게 매주 건물 청소, 건물 주변 청소를 하시고 신축이 아님에도 전반적으로 깨끗하다. 다만 몰딩과 별지 바닥은 촌스러울 수 있으나 입주 당시 새로 하얀색으로 싹 깔았기 때문에 살면서 신축의 느낌을 받았다. 놀러오는 지인마다 건물에 남는 집 없냐고 자주 물었고 마지막이 압권. 네네. 나 또한 이런 좋은 집을 또 구할 수 있을까 싶다. 정말 찐으로 감동을 받으셨네요. 아하. 네. 여기가 성동구네요. 아, 성동구 성동구. 출신. 아, 그러세요? 네. 아, 성동구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네다. 네. 그리고 관리비가 아깝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보니까 6만 원이네요. 네. 인터넷 수도세 포함. 포함. 이 정도면 정말 관리비도 합리적이네요. 그죠, 네. 그죠. 5점 만점인데 여기 단점도 있긴 하네요. 네. 아래층 주민이 담배 핀다고. 아, 아하. 근데 뭐 집에 대한 단점은 아니니까. 밑에 사람 잘못. 그렇죠. 별점은 5점을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았으면 또 이런 집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잖아요. 네, 다른 지인분들도 남는 집 없냐고 물어보시고 진짜 좋았나 보네. 그런. 이 집 주변 건물 청소를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동네에도 일단 좋으신 분으로 소문이 났다는 게 정말 좋은 집주인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성동구에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아닐까. 아, 이런 건물주가 되겠다. 일화에서 말씀하셨던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집품의 김규범 이사님이랑 거주 리뷰를 보면서 이야기 나눴는데 정말 재밌는 리뷰들이 많네요. 네, 집 보러 갈 때 꼭 이거 보고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유튜브 이런 거 보면 건축물 내장 봐라, 등기부 등본 봐라.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그걸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확인할 때는 꼭 제품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리뷰들은 어디서 확인한다? 집품에서 확인한다. 그리고 집품의 리뷰를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품이 앱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집품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어떤 부분이 좋았다 별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100%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접수는 공짜 아영이네. 효과.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을 피하고 싶다면 집품에서 확인하세요. 까꿍 우뚝 우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